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뭔가요? 예, 오늘 첫 키워드는 신분당선 눈물의 결단입니다. 눈물의 결단. 신분당선이 별로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 지하철을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분당선에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무슨 눈물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좀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신분당선 운영사가 이제 노인이나 이런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그 제도를 좀 폐지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제 무임승차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까지 정말 눈물을 머금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눈물 안 머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노인들에게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오래됐었고, 네네. 그리고 사실 노인들이라면 최소한 60년 가까이는 그래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정도도 허락을 못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신분당선이 정부와 협상을 할 때는 협약을 체결할 때 당시에는 이 무임승차자 비율이 한 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16.5%까지 그 비율이 높아졌고요. 또 이에 따르는 손실액도 14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신분당선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서울시에서도 2011년 이후로 무임승차 비율이 계속 늘고 있고 이제 그 중에 노인 무임승차가 한 80%를 차지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적자폭을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 해도 좀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그 중간중간에 좀 어떤 능동적인 변화들이라든가 좀 이런 그 대책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1980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33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정상 운임의 50%만 받다가 84년부터 이제 현행으로 65세 이상에게 무임으로 제공을 하고 그때 이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만 6세 이상 이하 유아까지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3년 동안 사실 계속 같은 식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좀 노인 인구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완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시간에 따라서 좀 붐비는 출퇴근은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복지제도다 보니까 좀 저소득층이나 이제 이동 수단이 없는 그런 계층들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외국에서 사실 사례를 좀 찾아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이 많다 보니까 아예 이 노인 제도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뭐 런던, 영국의 런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차등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시민들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평생 세금을 내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계속 이용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좀 이제 없어진다거나 뭐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좀 짊어져야 될 짐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좀 계속 가져가서 세대 간의 갈등이 되기 전에 좀 공론화해서 함께 좀 풀어가야 될 문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물은 그 신분당선에 흘린 게 아니라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더위에 지쳐있는 분들이 선선하게 그렇게 지하철 타시면서 피서도 하실 겸 나들이도 하시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마음 놓고 먹어요입니다. 마음 놓고 먹어요. 뭘 마음 놓고 먹다 보면 살이 찔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요즘 보니까 먹거리와 관련된 불안들 많았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으로 보장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요즘 그 먹거리에 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좀 누려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만 해도 벌써 지난 3월부터 이제 닭고기 관련해서 부패된 닭고기가 판매되면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햄버거병
맞아요. 액화질소를 이용해서 만든 과자로 인해서 또 아이가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 용가리 과자는 저도 저희 아들한테 먹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문제가 터져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말 놀라셨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살충제 계란은 이제 또 다들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예. 말 그대로 먹거리에 대한 공포, 먹거리 포비아가 좀 만연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먹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먹을 거리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뭔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난 6월에 서울시가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내일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요. 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마음 놓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판매 우수업소를 인증하거나 아니면 뭐 평가나 통계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규정이 마련이 되고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시민 먹거리 위원회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관련 정책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님이 직접 챙기니까 좀 안전망이 더 촘촘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이 복지에 관해서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동안은 뭐 개인이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알아서 건강 챙긴다고 했다면 이제는 이걸 좀 사회에서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식재료를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지역 아동센터, 복지시설에 공급하기도 하고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챙길 수 없는 또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찾아가는 동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발굴을 해서 집으로 좀 음식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사 먹을 수 있는 뭐 자판기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먹거리의 복지 개념까지 적용이 되는군요. 특별히 이렇게 그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저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카톡하지 마. 이거 굉장히 직설적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혹시 그 카톡하지 마 얘기 전에 잠깐 워라벨이라는 말 아시나요?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굉장히 인터넷 신조어 이런 거 잘하는데 워라벨이 뭔가요? 이게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신조어, 직장인들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녁이 있는 삶, 일과 가정의 양립, 뭐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 신조어 얘기를 꺼내냐면요. 이 카톡하지 마, 이 키워드가 이제 퇴근하고 아니면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런 카카오톡 업무 지시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하지 마의 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업무 시간 아닐 때는 좀 카톡으로 좀 일시키지 말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이 얘기가 근데 사실 오늘 내일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늘 하는 얘기는 아닌데. 김지희 기자는 이런 카톡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놓고 지금 사장님이 있을 때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예 이런 내용을 이제 공무원 복지 조례에 개정을 해서 공무 조례에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이제 SNS, 문자 메시지 모든 그 전파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가 금지된답니다. 그러니까 카톡하지 마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이런 짓들도 못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면 서울에 있는 다양한 또 민간 기업에게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국회에서는 카톡 금지법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직원들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지시를 하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를 좀 반영한 일반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됐을 때는 좀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다시피 이제 회사마다 또 업무 특성이라던가 뭐 업무 상황에 따라서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속보가 상황이 터지면 아무래도 또 취재를 하러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 카톡 안 보내고 있다 보면 뭐 낙종을 하게 되고 그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또 훼손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아예 확 적용을 하기보다는 일단 기업 내에서 이제 업무 시간과 그
근무 외의 시간을 좀 구분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 자의적인 판단들을 갖다 또 마구 확대하다 보면 우리는 게임 개발 업체니까 게임 아이디어는 밤에 잘 나와 이러면서 막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자체적인 엄정한 매뉴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은 직장인들이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 차원의 조례도 제정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저녁에 있는 삶,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에 메신저로 이렇게 업무 지시하는 그런 일들 없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진희 기자였습니다.